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주도주의 성격을 띤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미리 바닥권에서 선점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그 외에도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와 오늘의 급등주 따라잡기 코너죠. 히든 종목 코너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에 든든한 지킴이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학과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시장 상황이 미리 이 FOMC 회의 이후에 좀 악재가 선반영되면서 좀 차분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반등세 나와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0.5%대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장 상황 어떨지 궁금합니다. 파트너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아침부터 장 막판까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크게 조정해 받음에 따라서 좀 많은 분들 좀 심장이 좀 출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떨어졌던 이유는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느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와 AMD 등의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주가가 좀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고요. 우려와는 다르게 이제 새벽 시간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윗꼬리가 달리고 소폭, 낙폭을 좀 회복하는 형태로,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는 강보합권 형태로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증시도 어제 코스피 코스닥 약 마이너스 2%가 넘게 조정을 받았던 것에 대한 일정 수준의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9월 말에 우리 금리 인상을 1% 하냐, 0.75% 하냐, 0.5% 하냐, 이런 이슈들이 또 불거질 때 어제와 같이 지수가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일정이 9월달, 10월달, 12월달 예정되어 있으니까 FOMC 회의 전에는 우리 지수가 코스닥 기준 830, 840포인트 근방까지 올라왔을 때 보유증은 물량들 조금은 고가에서 물량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확보하셨다가 다시 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지수가 단기간에 또 무너졌을 때 그때 또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 시청자분들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좀 살펴볼 종목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가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종목군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제가 저평가 바닥군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중에서 우리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우리 저녁 방송에서 거래대금 터졌을 때 우리 지금 태양광 기후법안 관련주로 7월 28일 방송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너무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 기후법안에 대한 통과에 대한 이슈로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3만 원짜리가 5만 원대까지 좀 급등이 나온 일봉상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일봉상 추세 상단 영역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솔루션 우리는 7월 말에 기후법안과 관련된 이슈로 미리 바닥에서 관심주 설정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일봉상 추세 상단 고가 영역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거래대금은 몰리고 있지만 고가에서 여러분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주의하시기 바라겠다라는 좀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코스모화학 종목도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이슈로 일봉상 추세 상단 영역대에 위치했습니다. 우리가 코스모화학이 일봉상 추세 하단 즉 13,000원, 15,000원 정도까지 빠진다면 거기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해도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은 위로의 상승을 노려볼 구간보다 밑으로 빠질 영역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수익권에서 분할 매도, 자율 매도 진행해 주시면 되지만 신규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청산하시고 비중 줄이시고 나중에 12,000원, 15,000원 구간 저가 매수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일봉상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우리 고점 영역대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우량주라고 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의 구간은 청산 관점으로 대응하셨다가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만들어지는 저점 2중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을 여러분들이 잘 포착해서
그 다음에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 그리고 지금의 구간도 자,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 저항받고 차익 실현 떨어진다라는 거는 자, 밑으로 하방이 크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자, 고려아연 종목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청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도 자, 지금 방산에 대한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지금 뭐 수출에 대한 모멘텀, 지금 신고가 영역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정말 영원히 장기화되지 않고 어느 순간 돌연 종결이 된다면 자,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지금의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좀 인플레이션이 확 잡히면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반영된 부분들이 갑자기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우리 방산주, 우리 대규모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지만 자, 일봉상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항공우주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자, 포스코 케미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저녁 방송에서 공시 풀이를 정말 당일에 해드렸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공시를 잠깐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시를 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8월 2일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 다른 공급 계약인 것 같은데 자, 이 계약이죠. 자, 13조 규모. 자, 13조 규모의 양극재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자, 체결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제가 포스코 케미칼 기존에도 한 7, 8조 정도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따냈는데 자, 또다시 13조를 따냈다? 이것은 자, 동사가 앞으로 자, 2025년도까지 20조 원에 가까운 신규 매출을 달성한 것이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제가 7월 28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공시를 보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자, 13조 계약 따냈다. 지금 포스코 계약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7월 28일에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자, 이때 저녁 방송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자, 우리 포스코 케미칼 기준 13만 원대에서 지금 17만 원대까지 수십 %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코 케미칼도 자, 거래대금 상위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도 자, 고가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데 자, 이 종목이 과거에도 양극재 관련된 호재를 내놓고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뜨리면서 주가가 자, 17만 원, 1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빠졌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저는 7월 28일에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 지금은 고가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종목군들은 첫 번째 바닥이거나 두 번째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을 제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고가에 위치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은 좀 추격 매수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광림이라는 종목을 우리 어제 방송에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20% 구간에서 심상치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전일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 17%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가 이제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5,400원까지 연속적인 상한가를 만들었었던 종목인데 자, 그 시세를 반납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이슈를 붙이면서 다시금 시세를 도모하는 구간으로 저는 위로 2,000원과 2,400원 구간의 돌파 여부를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광림 종목이 만약에 예상외로 추가 시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 자, 어떤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결국에는 지분 관계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광림의 최대 주주가 상장사 IOK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IOK뿐만 아니라 뭐 쌍방울, 비비안 뭐 이런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광림의 계열사로 과거에 시세 나왔던 종목군들이 자, 광림이 시세 기록하면은 계열 회사들 지분 관계로 엮여 있는 회사들을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시세 노려볼 목적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현대바이오 종목도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죠. 자,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거래대금이 터질 때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 바닥에서 직전의 매물을 뚫어냈기 때문에. 그냥 뚫어낸 게 아니라 자,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자, 이 강력한 매수세로 주가를 들어 올렸다라는 거는 왜 들어 올렸을까?
이 구간이 바로 대시세 초입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자,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 13%까지의 추가적인 장대 양봉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론 상한가 잡아드렸고요. 현대바이오 종목 또한 우리 단기간에 25% 가까운 상승을 좀 노려보게 된 우리 히든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상위 종목들 중에서 자, 마지막 히림 종목에 대한 우리 좀 차트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림 종목은 우리가 이 무너졌을 때 바닥권에서 사실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는 우리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었고, 자, 6월 20일 기준으로 사실은 추천주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올라가지 않고 한번 뺐다가 갔어요. 그래서 2주 만에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자, 그 고가를 오늘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 사업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지만 지금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둔갑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히림과 같은 종목군들이 즉 중소형 건설주들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테마로 엮이면서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큰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는 자, 앞으로 중소형 건설주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2023년도 국가 예산 600조를 어디다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연말에 예산안 편성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당과 뭐 이런 예산안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불협화음과 이슈들이 발생되게 될 텐데, 자, 그때 우리나라 국가 예산 600조를 어느 관주도 정책에 쓰느냐, 지금 그런 복지 예산과 같은 부분들 전부 다 예산을 삭감시켜서 결국에는 그런 관주도의 그런 SOC 정책을 펼치게 될 텐데, 자, 그 관점에서 국내 내부적으로도 중소형 건설주들과 해외적으로도 지금 해외 대형 수주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될 때 중소형 건설주들이 현 정부 그리고 글로벌 우리 대형 우리 그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시세 부치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미 날아간 히림 종목 지금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중소형 건설주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시점 기준으로 우리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간단하게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관심 종목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지금 뭐 우리 시장에서 대시세 초입 구간들에 좀 위치해 있는데요. 제가 오후 2시에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3개 종목을 선정해서 딱 오늘은 이거 3개 종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릴 거니까 지금의 종목군들 시청자분 눈으로 체크하시고 우리 오후 2시에 이야기들을 관심 종목으로 공유드릴 대시세 초입 종목들도 잘 선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큐리라는 종목과 우리 뭐 넥센타이어 종목 정도까지만 우리 대시세 초입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트 보고 지금 오늘의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큐리라는 종목인데, 자, 머큐리라는 종목이 과거에 자, 15,000원,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12,000원까지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지금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었는데,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은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죠. 근데 거기서 자,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광림 종목처럼 바닥에서의 거래대금을 막대하게 유입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직전에 우리 매물대, 즉 저항을 뚫어내는 기염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만으로는 이 매물을 뚫어낼 수 없는 저항의 영역인데, 자, 거기를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냈다? 이거는 심상치 않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넥센타이어 종목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센타이어도 지금 10,000원에서 11,000원에서 5,000원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자, 지금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직전에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대를 뚫어내는 슈팅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강세였으나 오후에는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까지 우리 수급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노랑톡에서 매일매일 공유해 드리니까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우리 슈팅 자리 만들어낸 종목군들 관심 종목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상황과 거래대금 사기 종목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목들도 살펴봤습니다. 앞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리뷰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휴대폰 이 문자로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방송 시간 중에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역시나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시장의 바닥권에 있지만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세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LG U+입니다. 네, 오늘의 3위 기업으로서 LG U+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가지고 와 주신 이유 살펴주시죠. 일단 뭐 대한민국의 이제 통신 3사 이제 불변의 이제 실적을 이제 전인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단톡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이익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톡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사실은 서로 이제 고객 유치, 점유율을 높이려고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출혈 경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2014년도에 단톡법이 시행되고 통신 3사들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요금제는 낮춰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일정 수준 제한을 해주면은 이제 통신사들이 좀 낮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통신료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낮춰주게 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단톡법 시행된 이후에 우리 통신사들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뭐 통신요금은 낮아진 것이 없고 점점점 우리 5G 요금제로 전환되어지면서 무제한 요금제 쓰려면은 뭐 기본 뭐 10만 원 정도까지는 써야지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 뭐 10년 전, 20년 전에 뭐 3G 요금 쓸 때는 뭐 학생 요금 뭐 3만 원, 5만 원부터 시작을 했지만, 자, 지금은 이제 많은 뭐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이제 자녀분들이 거의 이제 높은 5G 무제한 요금제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자, LG U+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2014년도 단톡법이 시행된 이후에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꾸준하게 증가했고, 올해는 영업이익만 1조 원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우리 뭐 단톡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서로 고객을 끌려고 이제 핸드폰 더 싸게 해주고 보조금 많이 주고 하면서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나, 자, 보시면은 출혈 경쟁이 심했던 201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수준에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증가를 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현금 유동성이 많은, 그리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앞으로 2025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인데요. 자, 이 회사의 주가는 실적 계속해서 좋은데 주가는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수익을 내겠다라는 매매 전략을 세우고 저점에서부터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물론 우리 주식시장에는 100%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살면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살면서, 전 세계인들이 살면서 국제유가가 선물 기준 마이너스 사태까지 갔던 거는 코로나 사태가 처음이거든요. 자, 그때 우리 LG U+가 조정을 받았던 구간들이 바로 9,000원 만 원입니다. 그래서 9,000원 만 원만 안 깨면 저는 여기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일 뿐만 아니라 9,000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그 최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추가 매수, 저가 매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앞으로의 상승 과정에서, 앞으로의 반등 구간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LG U+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LG U+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지 라인선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3위 종목 LG U+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바디텍 매드입니다.
네, 바디텍 매드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진단키트 관련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로 또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라는 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한 30개월 정도를 우리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진단하는 그런 사업 영역이지만 과거에는 뭐 임신 테스트기나 뭐 암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진단키트 체외 진단에 대한 사업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도 조기 진단을 해야 치료가 조금 뭐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우리가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들, 뭐 치매나 뭐 암이나 이런 쪽으로의 진단 사업까지도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신사업의 동력으로 좀 활용을 해 나가고 있는,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좀 부분입니다. 동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실제로 진단키트 관련주로 시세가 분출이 나왔고요. 주가 7,000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의 시세의 5배 정도의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을 보니까 실제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 매출액이 2배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150억에서 600억, 500억으로 실제 진단키트 판매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는 것을 재무제표상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 미국 FDA 승인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만으로 1000%, 2000%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뚜껑 열어보니까 매출 안 나왔던 기업들과는 다르다. 즉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인데 그 종목이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9,700원 영역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중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즉 10만 불짜리 저점 매수 기회를 우리는 놓쳤습니다. 만약에 9,700원에 공략했다면 단기간에 15,000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파동이 100%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9,000원에서 16,000원이면 한 80% 정도죠. 80% 정도의 상승을 놓치셨던 분들도 지금은 더 정확도가 높은 이중바닥까지 조정을 받았으므로, 그리고 이 회사는 적자 기업이 아니라 우리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실적이 좋아진 것을 재무제표상 확인을 했으므로 9,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했을 때 여러분들이 밑으로 손절 조금 잡지만 위로는 더 큰 상승을 누려볼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바디텍 매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실적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동사가 멈출 생각이 없나 봅니다. 인도에다가 10,000평 정도 되는 공장을 신규 증설해서 캐파를 더 늘려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실적 좋아졌다. 근데 여기서 동사가 멈추지 않고 인도의 그런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공장을 지금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 공장이 지어지면 생산 캐파가 증가하고 이것은 수요만 뒷받침되어지면은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망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이제 7월달, 8월달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한 80% 정도가 올라갔는데 연말에 다시 재확산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또 재확산 나고 우리 독감과 코로나 또 이제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독감과 코로나 동시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게 되면은 또다시 진단키트 관련된 테마가 또 단기간에 또 수급이 붙게 되면서 우리 시세를 또 분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의 약세 구간에서 이 강세 구간의 파동을 우리가 노려볼 것을 예상하시면서 바닥에서 즉 이중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바디텍 매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바디텍 매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진단키트와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서 상승의 가능성 엿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더욱더 큰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망의 1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랩지노믹스입니다. 네, 오늘의 1위는 랩지노믹스네요. 네, 이것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제가 이제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은 결국에는 우리 바닥에서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진단키트 관련주로서도 제가 여러 번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우리 랩지노믹스 종목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우리 2019년도 즉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영업이익이 11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의 영업이익을 보니까 11억짜리가 영업이익 1,000억까지 거의 약 100배 정도, 우리 퍼센트로 따지면은 영업이익이 10,000%가 증가하는 기염을 보였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의 10,000% 증가는 사실
천문학적인 그런 실적의 외형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랩지노믹스의 기업 가치가 아니라 지금의 랩지노믹스의 기업 가치는 1,500억, 1,600억의 영업이익을 2년 동안 벌어낸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랩지노믹스는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로 실적이 이제 부각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주가는 1,300원에서 우리 1,000% 이상 올라갔다가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지금 박스권의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구간에서의 이 박스권의 등락은 우리가 지금의 추세 하단 구간에서 다음번 추세 상단 영역 때까지의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바닥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에 이제 숨겨진 매각딜에 대한 이슈가 공시로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 자, 기존의 최대주주인 우리 진승현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누하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에다가 양수도액은 1,200억 규모로 이제 주식을 처분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주주가 바뀌는 모멘텀이 우리 8월 19일 기준으로 발생이 됐다라는 거고요. 공시는 나왔는데 언제 최대주주가 바뀌냐 하고 공시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보도록 하면은, 자, 우리 전승현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430만 주를 새로운 최대주주가 물량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신주 발행을 통해서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470만 주를 새로운 최대주주가 참여하고, 유증에 참여하고,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600억을 회사로 납입함으로써 주식을 받아가겠다. 주식으로 전환 청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 즉 채권을 받아가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납입일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자, 11월 14일입니다. 그럼 빼빼로데이가 지나고 우리 3일 정도가 지나면은, 자, 우리 양수도액은 900억 정도, 그리고 유상증자 참여자금 340억과 600억에 대한 부분이 우리 처리가 되면서, 납입이 되면서 동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모멘텀이 지금 9월달인데 10월달, 11월달, 그리고 보름 뒤 우리 빼빼로데이하고 3일 뒤인 11월 14일에 우리 1,800억 규모. 자, 이거 900억, 이게 600억, 이게 300억이면은, 자, 이렇게 더하면은 1,200억에 이렇게 더하면은 1,8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800억짜리 매각딜이 11월 14일 기준으로 예정돼 있다라는 거는, 자, 실제로 이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결혼할 때 서로의 마음이 통해야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이 매각딜 또한, 자, 매각자와 이제 최대 판매하는 자와 참여하는 자 간에 그런 불화가 생기지 않고 11월 14일까지 1,800억을 납입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즉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 서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혼하는 것처럼, 자, 이 매각딜 또한 아직까지는 100% 이 결혼, 이 매각 딜에 성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4일까지 결혼 일정이 예정돼 있고 우리 매각 일정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11월 14일을 변곡으로 해서 최대주주가 바뀐다라는 모멘텀이, 자, 부각이 될 수 있는 실적 기반한 진단키트 관련주로 랩지노믹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봉상 과거에 꾸준하게 10,000원 초반까지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이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이중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11월 14일 기준으로 우리가 모멘텀까지 공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동사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나가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은 제가 말씀드리는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이기 때문에, 자, 괜히 고가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지 마시고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앞으로 나올 모멘텀들 체크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랩지노믹스였습니다. 이유에 더불어서 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11월에 있을 매각딜 관련 이슈가 또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 엿보였습니다.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 2, 3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고 저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인데요. 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문의를 해주신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상담인데요. 매수 가격은 11,450원, 비중 5%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스카이라이프 8% 넘는 급등세 나타나주면서 8,9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수 가격 대비는 좀 올라오지 못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스카이라이프가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K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 우리나라 이제 방송사 가지고 있는 회사들, 뭐 SBS나 뭐 이런 방송국들이 콘텐츠 하나, 드라마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OTT에 실어서 2차 매출을 내는 그런 시대가 지금 조금씩 우리 재작년부터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넷플릭스가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K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 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한 이런 방송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작년 연말에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면서 넷플릭스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때 우리 방송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결국에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넷플릭스가 우리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온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 방송주들, 우리 컨텐츠 관련주들 다시 한번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2011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우리 올해 9,900억까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영업이익도 900억 정도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매년 거의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거는 기업 가치가 매년 500억에서 1,000억씩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는 저는 이제 10,000원 중반까지도, 자, 11,000원 구간이 우리 평단가이신데, 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15,000원, 17,000원까지도 지금 시세 분출이 가능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15,000원 구간, 14,000원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어요. 자, 일봉상 15,000원에 매수하니까 2만원까지 폭발하고 또 18,000원까지 올라가는, 자, 저가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자, 2017년도 이후에, 자,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자, 이때부터 주가가, 자, 우하향 추세를 거래량 없이 가져가다가, 자,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추세를 전환한 시점부터 이렇게 박스권의 등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이 굉장히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 정정하겠습니다. 이 가격 조정이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기간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과거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주주분들의 물량을 바닥에서 받아내고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놓은 특정 주체들이 그 이후에 상승을 저는 15,000원, 17,000원까지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은 스카이라이프의 편이다. 왜냐하면 스카이라이프, 뭐 대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케이블 TV 업체인데, 자, 보시면은 매출액이 올해 기준으로 1조, 내년에도 1조, 내후년에도 1조, 영업이익이 900억, 1,000억, 1,100억으로 자, 꾸준하게 우리 뭐 케이블 TV와 관련된 부분들, 자, 지금 뭐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니까 뭐 2차전지, 반도체,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쪽으로의 그런 멀티플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자, 주가 자체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간의 평단까지는 시간의 문제고, 그 위로의 중장기적인 시세는 자, 15,000원, 17,000원까지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 이 11,000원과 자, 12,000원을 돌파하는 모멘텀으로는 우리 컨텐츠 관련주, 케이블 TV 관련주들은 자, 오징어 게임 시즌2 나올 때까지는 평단가를 꾸준하게 관리해 가시면서 추후에 11,000원, 12,000원 왔을 때 비중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비중은 15,000원, 17,000원 구간까지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2,000원과 11,000원까지는 저는 시간 문제로 보는 기업이긴 한데, 자,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빠르게 수익 전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8,000원, 9,000원 구간, 우리 일봉상 추세 하단 구간에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 혹은 저가 매수 기회로 관심 가져도 되는 종목으로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가격대죠. 8,000원에서 9,000원 구간 추가 매수의 기회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유해 봤을 때 현재 매수가까지는 거뜬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무리 지었고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 110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인데요. 롯데케미칼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은 23만 1,000원, 비중 30%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롯데케미칼 이 가격 라인을 살펴보니까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만 1,500원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일단은 이 지금 비중 30% 정도가 되는 비중을 저는 언제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 자, 이거를 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좀 문자 상담이라 아쉽습니다. 저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024년도 연말까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동사가 이제 올해 매출액은 1,000억 원 정도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자, 이제 2년 뒤 2024년도 기준의 영업이익은 우리 1조를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올해 기준으로 자, 영업이익이 1,000억밖에 나지 않는 회사가 이제 2년 뒤 2024년도 결산 기준 매출액이 1조를 다시 돌파하게 됐을 때 주가는 자 33만 원과 40만 원대까지도 저는 상방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23만 원인데 33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50%가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분이 우리 2년을 더 기다리셔도 그만한 보상이 2년 뒤에 도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드리고, 자, 행운이 터져서 40만 원까지 간다면 거의 한 더블 정도, 한 80% 정도의 기대 수익이 있으니까 지금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저는 저가 매도하지 마시고 본전에 매도하지 마시고 이 회사가 영업이익 1조 달성이 예상되는 2024년도 연말에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은 2025년도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 연말, 2025년도 연초까지 길게 보유하시면 우리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주식은 싸게 잡아서 고점에 파는 과정인데 이 회사가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자, 올라가는 과정도 1년, 2년, 3년 걸리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과정도 1년, 2년 걸렸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도 1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과정만 해도 1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이 자, 여기 23만 원 구간인데 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3개월, 6개월 만에 올라갈 수 있는데 자, 그 이후에 이 2년, 3년 동안 올라간 시세를 노려보기 위해서는 저는 2025년도 3월 달, 즉 24년도에 12월 결산 실적, 영업이익 1조 원 달성되는 시점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25년도 1분기까지, 25년도 이 동사의 24년도의 결산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까지의 이 중장기적인 파동을 충분히 노려보시고 수익권 3%, 5%가 아니라 30%, 50%, 80% 수익권 마음껏 여러분들이 분할매도, 시청자분들 분할매도 좀 대응하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25년도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거 아니니까 우리 단타 칠 종목들 단타 치시고 들고 갈 종목들 2025년도까지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청약 통장 들었다 생각하고 저는 2025년도 3월 즉 24년도까지 좀 보유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가격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4년 연말 그리고 25년 3월까지 보유하신다면 좋은 수익권으로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상담은 0120님께서 보내주신 에이프로젠에 대한 상담입니다. 가격은 1,803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고요.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50%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에이프로젠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1,41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 바이오 턴이 저는 한번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0년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막대한 상승을
네. 기록했고 코로나 테마주를 엮었고 거의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뭐 덱사메타손, 나파모스타트, 치료제 개발하겠다 하면서 다 올라갔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상장 회사가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던 회사였는데 자, 코로나 이슈들 갖다 붙이면서 주가를 굉장히 크게 올렸고 그리고 사실은 자, 이 회사가 과거로부터도 계속 꾸준하게 자, 이제 매각과 관련된 이슈들, 그런 우회 상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사실은 과거 주가 2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고요. 제가 이거를 2017년도 당시에 자, 이 바닥에서 추천을 잘못했다가 수익률만 수백 퍼센트 잘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에이프로젠이 과거에 이제 에이프로젠 KIC였는데 자, 에이프로젠 KIC가 그 전에 사명이 제가 알기로는 나라 KIC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나라 KIC가 비상장사 에이프로젠과 합병해가지고 우리 나라 KIC 플러스 에이프로젠 합쳐가지고 에이프로젠 KIC라고 지금 사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나라 KIC라는 상장사가 에이프로젠과 자, 합병된다라는 이슈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자, 상한가만 연속적으로 기록했었던 2017, 2018년도 전설의 이제 급등주였고 저도 이때 뭣도 모르고 그냥 바닥에서 잡았을 뿐인데 수익률이 수백 퍼센트 정도가 나와가지고 이때 정말 이제 기뻤던 기억이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 저희는 이 전체적인 상승을 다 노려보지 못하고 상한가 풀렸을 때 매도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 그 이후에 합병이 됐습니다. 우회 상장이 돼서 나라 KIC라는 회사가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 KIC로 사명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이라는 게 자, 합병된다 해서 그 회사가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지가 않다. 자, 만약에 우리 중소회사가 삼성전자랑 합병한다 하면은 그거는 엄청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자, 그냥 두 개 회사가 합병한다고 해서 이 회사의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합병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 폭발한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임상 결과 발표가 되기 전에 고가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결국에는 에이프로젠 비상장사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그런 임상 이슈들, 코로나 이슈들 이런 거 붙이면서 바닥에서의 좀 주가의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계속해서 그런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2017년도, 18년도부터 에이프로젠 비마약성 진통제가 이러한 바이오 종목들, 에이프로젠 그룹주들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자,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는 자, 고통을 너무 호소하시는 뭐 암 말기 환자분들이나 이제 마약성 성분을 넣어가지고 고통을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해소시켜주는 게 이제 진통제인데 자, 그런 게 이제 내성이 생기면은 마약성 진통제를 더 첨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몸에 해로워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비마약성 진통제로 해가지고 우리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아이템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임상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풀이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 회사가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자,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그래도 영업이익을 냈었던 회사라서 앞으로 3년 정도 적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자, 이제 거래소 기업이기도 하고 거래소 기업은 제가 이제 코스닥, 코스피 이제 분류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장 규정상 4개년도 연속 적자면은 관리 종목 지정 사유인데, 자, 거래소 종목은요, 이제 이 종목은 코스피니까 4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해도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회사는 1년밖에, 작년밖에 적자를 기록하지 않은 제약바이오 종목이라서 사실은 재무적으로는 지금의 구간이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최저점 구간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좀 의견을 드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과거 우리 얼마였죠? 자, 19,000원. 자, 19,000원에서 지금 주가가 거의 12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고가에서 마이너스 90% 폭락한 그 저점의 구간을 최근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점과 저점에 대한 부분들 자, 무너졌다가 1,800원까지 반등하고, 자, 무너졌다가 1,800원까지 반등하고, 무너졌다가 1,800원까지 반등하고, 무너졌다가 1,800원까지 반등한다면 자, 지금의 구간 또한
저는 1,800원까지의 반등을 노려보기 적절한 기술적 저점 구간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의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제가 감히 좀 권고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1,8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겠다 하면은 평단가 관리는 시청자님 판단하에 평단가 추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도가 1차적으로는 1,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1,800원을 정말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에 대한 이슈들 터트리면서 여기를 뚫어내면은 거기서부터는 이게 진짜 대시대 초입으로 접어드는 구간이긴 하지만 과거에 차익 실현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졌던 구간, 5번 떨어졌던 구간이 보시면 1,800원입니다. 그럼 6번째도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1,800원 왔을 때 본전에서는 우리 비중 조금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다가 자, 만약에 추가 시세 나오면은 그때 상황 보고 이제 다시 잡으시는 전략, 시장가 대응하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다시 빠진다면 자, 이게 지금 거의 1년 동안의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1,300원, 1,400원대까지 빠지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비중이 크시면 바닥에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본전 오면 다수 비중 정리하시고 그리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시점에 다시 바닥에서 1,400원 매수해서 다시 1,800원까지 한 30-40%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좀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회사가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의 리스크는 지금 잠깐 살펴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 잡아서 추세 상단 1,800원까지 매도하기 좋은 종목인데 시청자님 평단가가 1,800원이기 때문에 1,800원 본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급등의 기회, 이 수익의 기회를 맛볼 수 있습니다.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기 전에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타이거 일렉과 현대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종목을 골라내셨을까요? 네,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에클런 종목도 상한가를 잡아냈죠. 우리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이 이번 주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 리뷰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월요일 종목이 에클런 우리 화요일에 상한가 기록했다라고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에클런 종목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에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려서 이번 주 화요일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상한가를 안겨드렸고요. 타이거 일렉 종목이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거래대금 터지면서 직전에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에 지금의 타이거 일렉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내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 6%까지의 추가 시세를 기록하면서 이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고가를 장중에 뚫어냈습니다. 자, 정말 강력하게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만 올라가느냐? 아니죠. 그 다음날 이야기 드렸던 오늘 금요일인데 일주일 전에 제가 상한가 담당 파트너인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현대바이오 종목이 8월 26일 기준으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약세 구간에서 힘없이 비실비실하던 친구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단기 시세 노려보기 적절한 구간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 하루 이틀 3일 4일 5거래일 딱 일주일 지났는데 오늘 장중 플러스 16%까지의 추가 시세를 기록하면서 금요일 우리 지금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히든 종목으로 현대바이오 종목을 이야기 드린 이후에 타이밍 잡아드린 이후에 일주일 지난 오늘 4만 원을 장중에 돌파하면서 20에서 25% 정도 가까운 상승을 일주일 만에 우리는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약 27%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식은 갈 때 잡든가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든가 아니면은 바닥에서 잡아야 되는데 현대바이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 때 간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잡으면 되나요? 안 되죠. 고가에 잡으면 잘못 물리게 되면은 반토막이 아니라 66,0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3분의 1 토막 마이너스 70%가 물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바닥을 찍고 저점을 다지는 우리가 저점에 공략해서
기간 보유해서 길게 수익을 내시거나 아니면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매물들을 뚫어내는 돌파 구간에서 공략해가지고 단기 시세를 누려보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매매를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종목도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네, 히든 종목에 대한 리뷰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지금의 자동차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수요도 많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서 지금 굉장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고차 시장이나 그리고 이제 완성차 시장이나 이제 가장 이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타이어 시장이 아닐까 싶고요. 자, 우리나라 타이어 시장은 이제 대기업 타이어에서 세 군데가 점유율 90%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야구와 관련된 그런 팀도 보유하고 있는 우리 타이어 회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까지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이어 관련 회사고요. 야구팀을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 과연 그 종목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 그 종목 알 것 같은데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권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신문은 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면서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